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명사들을 모시고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초대석. 오늘 모신 초대손님 정말 핫한 분입니다. 지난 5월 개관한 부천아트센터를 이끌고 있는 초대 대표이사 태승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태승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어디를 가든지 대표님 이야기로 꼽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유명합니까? 왜냐하면 이 부천아트센터가 워낙 핫한 극장이고 네. 거기에 지금 워낙 운영을 잘하신다는 이야기가 그냥 갈 때마다 들어서 아유, 감사합니다. 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요즘 많이 바쁘시죠? 어떠십니까, 근황이?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네. 5월 19일 날 부천아트센터가 드디어 개관을 했고 네. 7월까지 개관 기념 페스티벌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9월 달에 있는 하반기 페스티벌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가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서 부천아트센터 태승진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1989년 예술의 전당 공채 2기로 입사한 태승진. 2020년 12월 말 퇴직할 때까지 32년을 근무했습니다. 명실상부 클래식계의 대표적인 산 증인 중 한 사람입니다. 특히 예술의 전당 세계 본부장을 모두 역임한 전문성과 또 예술의 전당 내 공연장 개관, 리모델링, 교향악 축제, 영상화 사업 등 다수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기획 운영한 능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부천아트센터 초대 대표이사로 임명됐습니다. 오늘 정경의 11시 클래식 수요 초대석에서는 부천아트센터 대표이사 태승진의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방송 소감이나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에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부천아트센터 5월에 개관해서 초대 대표이사로 부임했습니다. 해야 할 일 너무 많죠? 네, 정말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5월 개관 페스티벌을 잘 진행했고 지금 네. 이제 하반기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 중간에 이제 저희가 또 하반기 잔여 일정에 대해서 혹시 공연하시고자 하시는 예술인들이 있으면 대관 신청을 받아서 일부 공연에 대해서 대관도 이제 진행을 했고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처음 생긴 공연장이다 보니까 공연장을 알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홍보하고 있고 사실 오늘도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껏 홍보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네. 제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 부천아트센터 제가 직접 또 가보지 않았습니까? 네. 예, 우리 대표님께서 꼭 봤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피아니스트 조성리 리사이틀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네. 음향이 네. 정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메이저 세계 극장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음악 애호가들이나 매니아들께서 이제 저희 공연장의 음향이 좋다라고 지금은 이제 칭찬해주고 계신데 네. 물론 이제 공연장이라는 게 그 한 사이클을 완전히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속단은 이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공연장 음향으로서는 뭐 국내 최고 공연장이 아니겠냐라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연 이외에도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소극장에서는 피아니스트 김경은 선생님 녹음도 하셨고 네. 콘서트홀에서는 첼로하는 김두민 씨, 김태영 선생이 반주해서 이렇게 녹음도 오. 하시고 어떤 녹음 장소로도 많이 지금 그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대표님 지난주에 그 비올리스트 서울대음대 학장님이신 최은식 네, 교수님 네. 출연하셨거든요. 네. 직접 언급하셨어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이 부천아트센터가 가장 음향이 좋다고 생각한다. 일단 기분은 좋은데 일단은 뭐 더 잘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고 기분은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녹음을 거기서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부천아트센터를 또 책임지는 대표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부천아트센터를 건립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아무래도 음향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우리나라가 이제 지자체 이후에 네. 그 지방 도시들도 많은 공연장을 건립했는데 대부분들이 이제 다목적 홀로 공연장을 건립하다 보니까 이제 뭐 좋은 의미로는 다목적 홀인데 공연장이 특화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부천 아트센터는 처음부터 우리는 클래식 전용 홀로 갈 거야 이런 계획으로 건립을 해서 음향에 관해서는 정말 그 많이 신경을 썼고 그래서 나온 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좀 더 자랑을 좀 해보자면 이 예술의 전당에도 없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와, 왜냐하면 저희 수요 초대석에 오르가니스트 신동일 네. 또 김지성 이 두 분이 나왔는데 이 두 분 다 또 이 부천 아트 센터의 파이프 오르간에 관심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 사실 뭐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예. 클래식 전용 홀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더더군다나 이제 제대로 파이프 오르간까지 갖춘 공연장은 한 두세 개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뭐 네. 롯데 콘서트나 저희나 그렇죠. 이 정도가 지금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하면 사실 좀 많이 적은 거죠. 네.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천 아트센터는 사실 이제 부천시 전액 부천시 예산으로 건립되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제 부천 시민들의 문화 복지를 우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떠나서 이렇게 기왕 좋은 공연장으로 지어졌으니 국내 클래식 발전을 위해서도 크게 좀 사용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의무감 내지는 부담감을 가지고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자, 메시지 왔습니다. 조은영님, 부천아트센터 저도 가봤는데요. 정말 좋더라고요. 소리도 공간도 자리도 완전 만족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을 시간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변은정님, 부천아트센터 그렇게 음향이 좋다니 주위에 홍보해야겠어요. 대표님 잘 나오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대표님,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예술 경영 또 선배님이십니다. 네. 어떠한 계기로 예술 경영에 관심을 가졌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뭐 제가 이제 89년도 1월 달에 그 예술의 전당 공채 2기로 입사했는데 네. 뭐 제가 입사할 당시만 하더라도 예술 경영이라는 단어조차가 없었던 시절이기 그렇죠. 때문에 특별히 계기가 있어서 입사했다기보다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는 그해 이제 집이 신림동 근처에서 누님하고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한 번씩 이제 시골 고향을 가려면 고속터미널을 가야 되는데 네. 이제 버스가 그 예술의 전당 공사하는 그 구간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야 멋지다. 저기 내가 한번 근무해봤으면 이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그 88년도 말에 이제 졸업하던 해 말에 공채 공고가 나거든요. 네네. 아 저기는 내가 무작정 가야 된다. 아주 뭐 단순한 어떻게 보면 참 청취자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좀 실망스러울지 모르겠는데 무슨 실망입니까? 단순한 계기에 시작됐습니다. 그 눈이 내리는 예술의 전당이 멋있었군요. 네, 네, 좋습니다. 그 대표님 전공은 제가 알기로는 수학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학 전공했습니다. 와,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예술의 전당에 32년간 재직을 또 하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지금 음향을 자랑하고 있는 부천아트센터 대표님이신 태승진 대표님은 예술의 전당이 겨울에 멋있어서 지원하셨답니다. 와. 자, 오늘 또 대표님께서 추천하신 곡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바흐의 첼로 모음곡 1번을 가져오셨는데 혹시 이 곡 좋아하시는 곡일까요? 네, 물론 뭐 곡 자체가 워낙 뭐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라서 좋은 곡임에 분명하고 네. 사실은 제가 방송 출연한다니까 저도 이 곡 좋아하지만 저희 집 사람이 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니까 꼭 좀 추천해 달라고 해가지고 사모님이 좋아하시는 곡이군요. 네, 저희 집 사람은 뭐 네. 이메일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경우 다 BW1007 이렇게 쓰고 있고 잠시만요. 아니, 아이디랑 비번을 이렇게 전국 방송에 공개하셔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청취자분들께서는 저희 집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아, 우리 대표님 너무 재밌습니다. 고명성님, 보이는 라디오로 생동감 있게 보고 있습니다. 부천 아트센터 태승진 대표님 너무 멋지세요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음악적 얘기 하는 것보다 네. 아까처럼 이렇게 소소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저희 네. 청취자분들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태승진 대표님의 추천곡 듣겠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흐 작품으로 천칠중 프렐류드, 첼리스트 요요마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프렐류드, 첼리스트 요요마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노이주님, 저도 바흐의 프렐류드 엄청 좋아하는데 태승진 대표님 추천곡으로 들으니 더욱 반갑네요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명성님, 보이는 라디오로 생동감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메시지 주신 우리 고명성님 고맙습니다. 이경희님, 태승진 대표님 말씀 들으니 부천 아트센터 꼭 가보고 싶어요. 오늘 아무리 생각해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사모님께서 요요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신중히 골랐는데. 정말 좋아합니다. 다행입니다. 사실은 요요마 공연 때문에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런가요? 요요마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공연 보러 오라고 이렇게 초청하면서 네. 제가 좀 작업을 좀 했습니다. 요요마 덕분에 성공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와,
요런 또 깨알 스토리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정경희 11시 클래식 수요 초대석 부천아트센터 대표이사 태승진과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의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경희 11시 클래식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승진에게 클래식 음악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클래식 음악은 한 잔의 커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커피. 지난번에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단순해서 네. 제가 아까 수학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래식 음악은 X다. X다.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수학에서 X는 이제 대표적인 미지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지지 않은 건데 네. 어떤 의미냐면은 같은 음악을 듣더라도 내가 기분 좋을 때 들었을 때 느낌이 다르고 조금 슬펐을 때 들었을 때 느낌이 다르고 젊었을 때 똑같은 음악을 젊었을 때 들었을 때 느낌은 이게 아닌데 나이가 들었으니까 또 다르고 사람마다도 또 동시에 앉아서 같은 음악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또 전혀 슬프게 듣고 어떤 사람은 기쁘게 듣고 누구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정해지지 않은 그 어떤 변수 같은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다양한 실체 어떤 특정 실체를 표현하기는 힘들고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온다 뭐 이런 의미에서 X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X다. 와, 이 다양화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수학적으로도 풀어주시는 건 정말 신선합니다, 대표님. 너무 좋은데요. 그 오랜 시간 클래식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지금 일단은 예술현장에서 32년 동안 세계 본부장을 역임하신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클래식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신 건데요. 혹시 그중 에피소드 중에 이 에피소드는 꼭 소개하고 싶다. 그런 거 하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많은데 이제 네. 뭐 아픈 기억으로는 2007년도에 이제 극장에 화재가 난 오페라 극장 화재, 2011년도 우면산 수해 피해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아픈 기억들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한 사건을 글쎄요. 재미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사실은 최근에 저희가 이제 개관 하반기 공연 중에 저희도 이제 부천아트센터에서 런던 필 공연을 이제 할 예정인데 이제 제가 예술의 전당에 근무할 때 2001년도에 런던 필 공연을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23년 전이네요. 그렇죠. 22년 전이죠. 22년 전. 네. 그때 이제 지휘자가 크루트 마주오 선생님 지금 돌아가시는. 그다음에 이제 협연자가 사라장 장현주 씨 한참 20대 따뜻할 때 이제 그런 이제 공연을 했는데 그때 참 공연이 이제 재미있었던 게 첫날 공연을 하고 마주오 선생님이 아프셔가지고 두 번째 날 공연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로서도 이제 표를 R석을 14만 원에 팔았으니 그 당시 가격으로도 지금 가격으로도 14만 원이 만만치 않은데 그 당시 가격으로 엄청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22년 전인데 그렇죠. 지휘자도 이제 그만한 또 지휘자를 대체하기도 힘들고 회사 전체가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제 잽싸게 이제 일본 쪽을 찾아보니까 마침 그 유리 테미르카노프가 상트페테르부르크 피라고 일본 투어 중인데 마침 저희가 이제 공연 못하게 된 그 날짜에 일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면 대타가 되겠다. 그래서 일본 매니저 사이에 급하게 연락을 해서 아침 비행기로 불러와서 그 오후에 이제 무대 리허설하고 저녁에 공연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공연해서 공연은 무사히 끝이 났는데 일본에서 나왔으니 다시 일본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비자가 만료되었으니까 이제 그 공연 리허설 중간에 벽에 세워놓고 사진 찍고 여권하고 사진을 가지고 제가 일본 대사관에 가서 이분 비자 못 받으면 큰일 나고 이제 이게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나는 회사 잘리는 거는 둘째치고 무작정 비자 내주셔야 돼요. 때를 써서 이제 비자를 받아왔죠. 그래서 그 일본 대사관 분이 하시는 말씀이 러시아 출신 사람이 대한민국 일본 대사관에서 취업 비자를 받아서 일본 들어간 거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고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런던필을 마침 또 저희가 또 하반기 하게 되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막 듣기만 해도 저는 지금 약간 가슴이 쫄깃쫄깃한데. 네, 그때는 가슴이 지금이야 이런 말 하지 그때는 정말 심장이 녹아내려가는 상황이었죠. 아니 그때 중심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태승진 22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과장님이셨습니까? 그때는 태승진 과장님이셨는데 지금은 다시 대표님이 되셔서 그 런던필을 이제 부천아트센터에 다시 불러서 공연하게 되니까 정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흥분되는
에피소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미서님, 태승진 대표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네요라고 네.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김서윤님, 글 올리고 싶어 조바심하다가 빨간불 신호 받자마자 글 올려요. 부천 아트센터 대표님, 운전하다가 글 올리게 만든 이 매력은 무엇인가요? 아니 대표님 아까 네. 그렇게 그 대기실에서 네. 생방송이라 걱정되신다고 말을 잘 못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면 사실은 어떡합니까? 여기 보니까 기존에 나오시던 분들이 다 예술가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분들은 평소에 이제 무대에 익숙하신 분들이고 네. 또 이렇게 연주도 해주실 수 있는데 저는 뭐 별로 할 것도 없고 무대에 서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지금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심장이 너무 떨리고 있어가지고 네. 아닙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잘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런 에피소드 네. 저 예술가들은 이렇게 재밌게 에피소드 얘기하지 못하고 일단 아까 네. 그 공식 질문에서 네. 클래식은 X다. 여기서 일단은 대표님 끝내줬습니다. 자, 아이다님, 태승민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대표님이 더 추천곡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베버의 마타네 사수종 사냥꾼의 합창을 가져오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클래식 음악을 제대로 된 클래식 음악을 언제 처음 들어봤느냐를 한번 쭉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클래식을 들을지도 못하고 주로 이제 잘 하지는 못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저희가 이제 가을에 학교에서 축제를 한다고 갑자기 합창반을 급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합창반에 지원해서 그때 이제 들었던 곡이 이제 처음 배웠던 곡이 이제 마타네 사수 이 곡인데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또 이 분야에 일을 하지만 마타네 사수 오페라를 사실 볼 기회도 없었고 그쵸. 잘 안 하니까 네. 그런데 그리고 이 곡 자체도 거의 들을 일이 없어가지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출연 제안을 받으면서 쭉 생각해 보니까 이 곡이 내가 처음 배웠던 곡이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유튜브를 찾아서 다시 들으면서 한번 따라 불러봤거든요. 근데 묘한 게 이게 한 80, 90% 따라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래서 예술이 조기교육이나 어릴 때 입력된 게 중요하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오래전에 하셨는데. 네, 와. 물론 한글로 이렇게 불렀겠죠. 네, 근데 네. 근데 그 한 80, 90% 정말 따라 불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야, 첫 번째 곡은 우리 사모님 작업하실 때 쓰신 곡 요요마의 우리 또 바울을 가져오시고 두 번째는 하창 시절에 합창 때 부른 곡을 가져오셨습니다. 좋습니다. 베버이 오페라 마타네 사수종 사냥꾼의 합창을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오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협연으로 보내드립니다. 베버이 오페라 마타네 사수종 사냥꾼의 합창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오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수요 초대석 부천 아트센터 태승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9712 쓰시는 분 사냥꾼의 합창 언제나 들어도 좋아요 보내주셨습니다. 박미래님 태승진 대표님의 수요 초대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234 쓰시는 분 지방자치단체에서 클래식 전용 공연장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부천 아트센터 대표님의 열정과 클래식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부천 멋진 도시고 부천 아트센터 대표님도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모습이 참 건실하고 멋지시네요. 짝짝짝 박수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 인기가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랑을 좀 해주셔야 되니까 부천 아트센터 공연 일정 중에서 이 작품은 꼭 보셔야 된다. 자랑 마음껏 해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런던피는 10월 6일 공연이 10월 있고요. 6일이요? 네. 9월 20일은 네. 도이치 방송교향악단하고 손여름 씨가 협연하는 공연이 있는데 뭐 그런 공연도 괜찮고요. 네. 사실 제가 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9월 23일 날 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수상자들이 이제 공연이 있게 됩니다. 이번에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바리톤 김태한 씨가 이제 네. 우승했고 거기 또 마침 또 준우승 3위 하신 분도 좀처럼 듣기 힘든 콘트라알토 그다음에 소프라노 이렇게 음색 구성도 잘 돼 있고 그래서 네. 9월 23일 공연도 상당히 저렴하고 괜찮은 공연인 것 같고 또 11월 18일 역시 또 성악 공연인데 박해상 그다음에 손지훈 아시다시피 손지훈 씨가 지금 뭐 전쟁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러시아 지금 이번에 또 차이콥스키 콩쿠르에 우승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이런 그 성악 제가 이제 굳이 성악 공연을 이제 두 곡 추천드리는 거는 저희가 오케스트라 음향이나 모든 게 다 좋지만 특히 성악하시는 분들은 그 울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공연장이 개인적으로 잘 받아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성악 공연들은 꼭 한번 청취자분들이 보러 왔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 두 공연 9월 23일 날 11월 18일 공연 두 공연 추천드리는데 마침 또 토요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 5시고 뭐 서울 인근에 계신 분들 여유 있게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공연은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일주일 전부터 대표님 네. 매일 좀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공연을 다 홍보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좀 면밀히 보니까 자꾸 좀 이런 비교가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서울에 있는 공연장에 비해서 이렇게 훌륭한 공연이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역이다 보니까 네. 입장료 가격을 서울에 비해서 더 좀 낮게 책정해야 되고 높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또 구체적으로 좀 액수를 말씀드리자면 한 5만 원 정도는 저렴한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네. 저렴한 가격에 좋은 클래식을 보급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서울에서 오실 때도 7호선 그 부천 시청역에 내리면 네. 한 2, 3분만 걸어오시면 되니까 지하철로 오셔도 되고 서울 시민들께서도 충분히 오실 수 있습니다. 아주 정말 친절하게 제가 보니까 오늘 이벤트를 위해서 출연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지하철역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방송이 EBS 한국교육방송공사이기 때문에 대표님께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는 네. 말씀하신 대로 수학과 네. 출신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전당의 공채 2기로 네. 입사를 해서 지금 한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또 부천 아트센터의 대표님으로 계시잖아요. 네. 이 행보가 참 흥미롭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예술 경영가로 앞으로 활동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나 청소년,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예술에 대한 정보를 그 학습하는 것은 뭐 그건 기본적인 것이겠지만 저희는 어차피 서비스 직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종이고 저희들이 상대해야 될 분들은 예술가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 관객들도 있고 네. 뭐 또 공공기관에서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공무원들이나 이런 공직에 계신 분도 상대해야 되고 결국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는 무엇보다도 인성이 최고이고 그다음에 또 상대방 마음에서 그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부탁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한자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역지사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일을 못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그 분야의 정보나 지식 습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어떤 좋은 인성을 갖고 가는데 필요한 어떤 그 스스로의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이제 직원들한테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 클래식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대표님께 또 한 수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오늘 시간이 한 시간 이렇게 훌쩍 갔는데요, 대표님. 다음에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클래식은 X다. 그리고 클래식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인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태승진 대표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태승진 대표님이 운영하고 제작하는 이 부천아트센터 앞으로도 정경의 11시 클래식에서 끝없이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클래식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먼 길에서 와주시고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정경의 11시 클래식 부천 아트센터 태승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클래식의 매력에 빠져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시간 내셔서 부천 아트센터 반드시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페라디오 알고 계시죠?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